안녕하세요. 보더펀 유니 김재윤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태아보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말띠 아가들이 가입할 태아보험 제안서만 받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 한 편이면 태아보험이란 무엇인지,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만기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필수 특약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꾹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을 태아보험이라고 합니다. 따로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은 없고 임신 중에 가입이 가능한 태아 관련 보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태아보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가입 심사가 진행되며 엄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산 예정일을 받으셨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린이보험으로 바꿔줘야 하나요? 또는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태아보험 자체가 어린이보험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고 전환해야 한다거나 태아보험을 해지하고 어린이보험으로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아보험은 안전하게 1차 기형아 검사 전인 12주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기간 중에 아기의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산모님과 아기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데 1차 기형아 검사 때는 아기를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정밀하게 하는 검사이다 보니 혹시라도 이상소견이 발견될 수도 있고 재검사 소견이 나오게 되면 보험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1차 기형아 검사를 이미 했는데 어떡하죠? 가입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상 소견이 없거나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지 않으면 1차 기형아 검사 이후에도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차 기형아 검사를 마치신 분들이라면 늦어도 22주 6일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에서 필수인 태아 관련 특약이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생 전 보험료를 몇 달 아끼시려고 정말 22주 6일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렇게 하다가 아기 내에 물혹이 발견되거나 아기의 심장구멍 소견 혹은 맥수술 소견 등으로 가입을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이런 혹시 모를 질병들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게 태아보험이기 때문에 아기 태아보험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태아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30세 만기가 좋나요? 100세 만기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만기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30세 만기는 보험료가 100세 만기에 비해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 이것저것 보장을 든든히 구성하고 가입 금액을 높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대신 만기가 30세까지로 보장기간이 짧아서 30세 만기 이후에는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100세 만기는 만기가 길어 100세 만기까지 보장받기 때문에 아기가 성인이 되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의 큰 틀인 뼈대를 만들어준다는 점이 있고요. 태어나고 치료를 받게 되거나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중간에 보험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세 만기를 선호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대신 만기가 긴 만큼 보험료가 비싸고 골고루 담보 구성을 다 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30세 만기와 조합 플랜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성장기 때를 중심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시고 싶다면 30세 만기로,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성인까지 보장받기를 원하신다면 100세 만기로 가입을 추천드리며 100세 만기는 30세 만기를 적절히 조합하는 플랜으로 추천드립니다. 태아보험에서 필수 특약은 크게 3대 암, 뇌, 심장 진단비, 선천질환 수술비, 선천장애 출생,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3대 진단비는 중대질환으로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특약입니다. 선천질환 수술비는 아기가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 수술 시행 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질병수술, 질병 1/6종 수술비,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가 있습니다. 먼저 질병수술비입니다. 선천질환을 포함한 질병수술은 질병으로 수술 시 보장하는 가장 폭넓은 수술비입니다. 두 번째 질병 1/6종 수술비는 선천질환을 포함하여 수술 기법으로 보장하는 수술비입니다. 1종에서 5종까지 가벼운 수술일수록 1종, 중대한 수술일수록 5종으로 차등 보장하며 6종 수술비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아기들에게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선천질환인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인데요. 위에 말씀드린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질환 7가지를 제외한 모든 선천 질환으로 수술 시 보장합니다. 선천 질환을 포함하여 보장하는 위의 수술비들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선천장애 출생은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하여 선천적인 장애 진단 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1종에서 3종으로 갈수록 심한 선천장애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심장에 구멍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심시중격결손증이나 심방중격결손증, 아기의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성 사경이 1종에서 보장됩니다. 구개열, 구순열, 다지증, 합지증, 요도하열, 요도상열 등이 2종에 해당이 되고요. 팔, 다리 사지의 감소결손이나 다은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3종에서 보장됩니다. 선천장애로 수술하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보장되는 특약으로 선천장애에 대비하여 폭넓게 보장하기 때문에 꼭 구성하셔야 하는 필수 특약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원 일당입니다. 아기들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입원 시에 엄마가 힘들기도 하고 아기의 감염병 우려 때문에 1인실을 선호하시는데요. 상급 병실료는 실비에서 1일 한도 10만 원까지만 보장되므로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본인 부담하는 금액을 메꾸기 위해 입원 일당을 필수로 최대로 구성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제안서에서 입원 일당 담보를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병원의 등급이나 인실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입원 일당을 최대로 구성하고 여기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일당을 추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필수 특약 외에도 가져가야 하는 추천 특약들이 있는데요. 골절, 화상, 수술 등 상해 특약도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상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골절의 경우는 출산 시 발생하는 신생아 골절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족구, 수두, 로타바이러스, 독감 등 감염병 특약.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청구가 많이 정말 들어옵니다. 빼고 하셨던 분들도 나중에 걸렸을 때 후회를 많이 하시는 특약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담 시에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태아보험에 같이 가입을 구성을 추천을 드리고 이후에 아이가 면역력도 많이 올라오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되면 삭제해서 보험료를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 일상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일명 일배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가족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고 물건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특약입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난 누수사고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장이 되는데요. 요즘 일부 보험사에서는 누수 보장을 포함하거나 제외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아이가 친구 집에서 TV 같은 전자기기를 파손시키거나 핸드폰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만약 우리 가족이 여러 명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보장이 아닌 실손 비례 보상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명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만큼 보장 한도가 올라가며 자기 부담금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태아 실비는 꼭 태아 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태아 때 가입한 실비에서만 선천성 뇌질환, 선천성 모반 등 선천 질환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태아 실비 꼭 태아보험이랑 같이 가입해야 하나요? 어차피 뱃속에 있을 때는 보장이 안 되는데 태어나고 늘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태아보험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아보험은 아기가 혹시나 선천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조산, 미숙아 등으로 태어나 치료를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실비보험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태아 실비도 꼭 뱃속에 있을 때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실비는 모든 보험사의 보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비교하실 건 없으시고 종합, 실비 두 가지를 같이 가입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2026년이 되면서 4세대 실비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25년 대비 보험사마다 10%에서 20% 정도 올랐는데요. 실비의 경우 아이들이 어릴 때 병원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출생 전보다 출생 후 보험료가 비쌉니다. 다만 1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점차 내려가게 되는데요. A사의 보험료 갱신 예상표를 보면 출산 후 3만 원대에서 점차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태아 실비는 다이렉트가 더 싸다던데 굳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비는 보장 내역이 어느 보험사나 동일하다 보니 보장이 같으면 다이렉트가 더 싸니까 이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 설계사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지 그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아보험은 가입할 때 질문서가 간편고지와 일반고지로 나뉩니다. 일반고지는
번째는 산모님의 최근 5년 이내 병력을 모두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기억하기도 어렵고 의도치 않게 고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지를 누락한 경우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심한 경우 아이 보험이 해지될 위험도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서도 고지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태아보험을 안내드릴 때 간편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권장드리는데요. 다이렉트로 가입하실 땐 대부분 일반 고지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받을 때의 차이인데요. 보험금 지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AI 자동심사, 보상가 직원이 직접 수기 계산해서 지급. 기계든 사람이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보험금이 누락돼 추가 지급 처리를 도와드린 경험이 꽤 많은데요. 다이렉트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모든 과정을 셀프로 확인하셔야 해서 이게 맞게 나온 건지 확인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반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다면 보상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체크하고 분쟁 시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보다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렴한 게 최고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몇 년간 태아보험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면서 태아보험에서도 특약이나 보험료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예전 자료만 보시고 혼동되는 부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안서만 받아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가입을 어디서 어떻게 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추후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답하는 윤희는 끊임없이 산모님들의 입소문으로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사은품으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고객님 편에서 책임지고 돕는 그런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보답하는 윤희를 검색해 주시거나 더보기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